미국에서는 캄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고 미국 내 식중독 주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발병 사례가 연간 한 150만 건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일본에서 나가시 소면을 먹고 800명 넘게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헤드라인을 본 거예요. 이 나가시 소면 내가 그전에 짱구에서 봤던 흐르는 물에 건져 먹는 그런 국수인데 하고서 이제 봤더니 맞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그런 곳이라는데 올 8월 중순부터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거의 900명 정도 달하게 어린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복통과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이 중에 22명은 입원을 했고요. 다행히 중증 환자는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도 유명 식당에서 보건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의심되는 병균이 발견이 됐어요. 이름하여 캄필로박터라는 건데요. 오늘 캄필로박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나가시 소면에 나가시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어인데 그런 말 쓰잖아요. 나가리 났어, 나가리야, 이런 말 종종 쓰죠. 일본말처럼 보이는데 일본말은 아니고 일본말에서 유래한 우리 속어인데 그 출발이 어디서 오냐면은 나가시 소면의 나가시가 원래 그 나가스라는 동사 뜻이 흐르다 또는 뭘뭐를 무효로 한다, 없던 걸로 한다, 그런 뜻이 있는 동사의 명사형이 나가시래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해서 나가리, 없던 걸로 한다, 끝, 뭐 이런 속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가리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해당 음식점은 모든 사태를 해결한 뒤에 폐업을 하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이 캄필로박터라는 세균은요, 생소하시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기는 중독균인데요, 모양이 재밌어요. 모양이 독특하게 나선형으로 꼬부러져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콤마, 쉼포 모양으로 보통 보이는데 요거를 분리해서 배양하다 보면은 또 나선형으로 나사처럼 꼬이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길이가 한 1에서 한 5마이크로메타, 폭은 한 0.5 마이크로메타, 아주 작은 세균인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쪽 끝이나 또는 양쪽에 편모,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캠필로박터 세균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람한테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이름은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거예요. 이 제준이는 제주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붙었냐면은 제주넘이 우리말로 공장 또는 빈창자예요. 언젠가 한번 응생모에서 다룬 건데요, 밥을 먹잖아요. 위장을 다음에 소장으로 가죠. 소장의 맨 앞에가 십이지장, 그 소화가 쫙 되고 내려가면 그 다음이 빈창자, 공장, 제주넘이에요. 세균이 주로 거기서 감염하고 산다고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 세균은 공기에 있는 산소보다 농도가 좀 낮은 농도를 좋아하고요, 최적 성장 온도는 42도 정도예요. 얘네가 주로 어디에 사냐 하면 닭 같은 가금류 그리고 가축 이런 창지에 살거든요. 근데 이런 닭이나 이런 가금류의 체온이 42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적화돼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최적 온도가 42도이기 때문에 황혼에 있는 음식에서는 얘가 자라기 힘들겠죠. 실제로 황혼에서 있는 음식에 오염이 되면은 얘네는 거기서 잘 성장하지는 않아요. 불행 중 다행이죠. 그리고 캄필로박터 제준이는 원래 사람 장에는 없는 세균이에요. 발견되지 않는 건데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어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날고기나 덜 익은 오염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걸릴 수 있고요. 특히 우유를 소독하지 않고 먹는 경우, 그리고 오염된 물,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됩니다. 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사실 대부분 다 위에서 죽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에 강산이니까. 근데 이제 음식과 섞이고 하다 보면 일부 살아서 위를 통과해서 소화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한 1000마리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위를 통과해서 장에 도착하면 먼저 장 점막에 붙고 그 다음에 장점막을 파괴하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열이 나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하고 그래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약 한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가 이 식중독이 걸린 다음에 급성 마비 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 급성 마비 증후군을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1916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에서 마비 증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발견한 신경학자 이름이에요. 길랑과 장바레가 발견한 거라서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신경세포는 보통 세포가 둥그런 거와 달리 핵이 있는 이쪽에
가지 같은 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서 길게 동아줄처럼 쭉 나오는 게 축삭이다. 축삭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축삭은 정말 우리 그 전깃줄 마냥으로 절연하기 위해서 위에 싸고 있어요. 그 싸고 있는 게 수초예요. 그런데 이 수초가 벗겨지는 거예요. 수초가 손상이 되면 전선에서 보호하는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누전되고 큰일 나잖아요. 이게 벗겨져서 그 결과 손상된 말초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급성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길랑발해증후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통증이라고도 불러요. 길지만 급성으로 오고 염증이 원인이 되고 탈수초, 수초가 손상이 오고 그래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길랭발해증후군, 일단 이게 생기면은 신경 기능이 약화되니까 사지의 근력이, 감각의 장애가 오고 운동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게 심해서 막 호흡기로 가면 더 위험해지고 얼굴도 마비될 수 있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거는 이제 캄필로박터 제준이나 또는 일부 호흡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앓고 난 다음에 장염 또는 그 상기도 감염 이후에 인체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면은 그런 걸린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캄필로박터 제주니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신경 조직의 지질 성분하고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서 생긴 항체가 착각해서 실수로 신경 조직을, 수초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병이거든요. 드물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고 드물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게 발생하면은 얼른 치료를 해야겠죠. 현재로서 길랑발해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일단 이렇게 발병을 해서 막 증세가 나타나면 첫 번째 하는 게 혈장 분리 반출술 또는 교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환자의 혈액을 뽑으면서 기계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해로운 항체가 녹아있는 혈장, 그걸 제거를 해서 걸러낸 다음에 혈장이 제거된 성분을 다시 넣어주는데, 그때 새로운 혈장 단백질을 보충해서 주입해주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해로운 거를 제거하고 피를 다시 주입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는 건데요. 좀 뭐 또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뽑은 좋은 항체를 많이 넣어줘서 해로운 항체를 줄이자는 거예요. 시sab을 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크게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 길랑발해증후군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증상 개선이 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는데 시간은 좀 걸린대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환자마다 다 다르고요. 보통 대부분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환자의 2 내지 5% 정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평생 마비가 가는 안타까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길랑발해증후군만 놓고 보면은 드물지만 만약 발병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미국에서는 캄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고 미국 내 식중독 주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발병 사례가 연간 한 150만 건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통계를 봤더니 이제 2002년부터 통계가 잡히는데 2002년에는 발생 건수가 일단 잡힌 게 없고요. 쭉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발생이 시작이 돼요. 3년, 4년 단 단위로 이제 발생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2010년 쭉 넘으면서 좀 이제 증가 추세가 있는데, 건수는 늘어나지만 환자 수가 2015년에는 805명이 발생을 했고요. 2020년에는 515명. 발생 건수가 17건인데 환자 수가 515명이니까 분명히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2021년에도 발생 건수 28건, 환자 수 584명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캄필로박터 제주니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표를 보게 되면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전체 환자의 70%가 집단 급식 시설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일단 항상 나오는 거 있죠. 기후변화.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캄필로박터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닭고기 소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다 얘기가 있는데, 원인이야 어찌됐건 일단 중요한 거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예방해야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까?
캄필로박터균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을 가면 금방 죽고요. 30도 이하에서는 자라지 않으니까 일단 하나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건조해도 잘 못 자라요. 근데 그래서 건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포도 그렇고 육포도 그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는 거와 우리가 소금을 친다. 소금을 뿌리는 건 사실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미생물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얘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려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고 소금을 치거나 아니면 설탕을 많이 넣거나 해서 이걸 올려버리면은 거기 있는 물이 소금과 결합을 하고 설탕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농도가 높으면은 특정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 물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캄필로박터는 건조한 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좀 말리거나 아니면 염도가 3% 정도만 돼도 얘는 살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캄필로박터 식중독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하는 거는 원재료 및 제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세균이 닭의 창자에 원래 사는 세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닭은 오염될 가능성이 막 높겠죠. 근데 우리가 생닭을 생으로 먹지 않으니까 잘 익혀 먹으면 되는데 닭을 다루고 그럴 때 여러 번 많은 곳에서 나왔고 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날고기를 손질하는 도구와 채소를 하는 이런 거를 분리해서 서로 접촉을 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가시 소면의 경우도 그렇지만 물이잖아요. 살균되거나 끓이지 않은 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을 특히 여름철에는 먹는 물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수돗물은 캄필로박터균이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야외 활동하거나 또는 오염된 물, 집이 아닌 다른 오염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여기에 안전하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뉴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식중독 공포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공포라기보다는요. 요즘에 이런 환경변화, 기후변화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우리가 농산물을 통해서 이런 지식과 정보를 나누면서 공중보건위성에 대한 상식을 키워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응생물학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